안녕하세요. 든든 백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궁금해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 혹은 호라비 냄새라고 불리는 체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내 몸에서 예전에는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이게 단순히 위생 문제일까요? 아니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보죠. 노인 냄새 정말 존재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건 그냥 착각 아니야? 냄새라는 게 개인차가 있잖아 하시는데요.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인 냄새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은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참가자들의 겨드랑이 냄새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E-노네나리-NONENAL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새롭게 검출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노화로 인해 피부 속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독특한 냄새 성분입니다. 젊은 사람의 체취에서는 이 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이 들면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피부 속 지질이 산화되며 생기는 과학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냄새가 생길까요? 이제 E-노네날의 비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피지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방 성분이 분비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수분이 줄어들고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피지 속 지방이 쉽게 산화됩니다. 특히 오메가-7 계열의 지방산이 산화될 때 그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E-노네날입니다. 즉, 노화와 산화된 지방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 냄새의 원인인 겁니다. 이 냄새는 주로 겨드랑이, 귀뒤, 목덜미 등 가슴 부위에서 발생하며 피부 표면에 기름이 산패되면 특유의 쩐내, 약간 눅눅한 냄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심하게 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몇 가지 습관이 이 냄새를 훨씬 심하게 만듭니다. 첫째, 샤워할 때 귀 뒤나 목 뒤, 겨드랑이 같은 부위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고 땀이 잘 차서 냄새의 진원지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육류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식단은 지방의 산화를 빠르게 촉진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넷째, 환기가 부족한 실내 생활입니다. 냄새 성분이 옷과 침구, 그리고 공기에 남아 오래 지속되죠. 이렇게 보면 노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냄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몸 밖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몸 안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실제로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화됩니다. 먼저 몸 밖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샤워를 매일 하긴 하지만 의외로 냄새가 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귀뒤, 목 뒤, 두피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곳들은 피지선이 특히 많고 E-노네날이 활발히 만들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샤워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귀 뒤를 대충 헹구거나 목 뒤는 그냥 물만 흘려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 김정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귀 뒤와 목 뒤에 피지가 쌓여 있었고 그 부분에서 E-노네날 냄새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르신은 하루 한 번 샤워할 때마다 귀 뒤를 손가락 두 마디로 문질러 닦는 습관을 들이셨고 샴푸할 때는 손톱 대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 요즘은 향기 난다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처럼 샤워할 때는 단순히 비누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잘 나는 부위를 의식적으로 닦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밑에 주름진 부분. 이 5군데는 반드시 매일 닦아줘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의 샤워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방어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샴푸나 바디워시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피부에 유분이 줄어드는 대신 산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성분표에서 비타민C, 녹차 추출물, 클로로필 녹염소, 폴리페놀 같은 단어가 들어있으면 잘 고르신 겁니다. 녹차 성분은 냄새 원인균의 번식을 막고 비타민C는 산화된 피지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채취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먹는 순간의 맛만 생각하면 기름지고 달큰한 음식이 반갑지만 우리 몸은 그 음식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피지 또한 쉽게 변질되고 그 결과가 냄새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산화의 속도가 늦어지고 몸이 부담 없이 노폐물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식탁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입니다. 깻잎과 상추, 오이와 방울토마토, 삶은 브로콜리 같은 익숙한 채소들만 꾸준히 늘려도 차이는 생깁니다. 여기에 통곡물을 더하면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노폐물 배출이 순조로워집니다. 현미와 기리, 보리와 키노아를 밥에 반반 섞어보세요.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어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과 근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닭 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연두부와 달걀을 번갈아 드세요. 붉은 고기를 드실 때에는 양을 조금 줄이고 조리법을 바꿔 기름이 과하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울 때는 팬을 너무 달구지 말고 기름은 얇게만 두른 뒤 조리 후 키친타월로 한번 눌러 남은 기름을 제거해 주세요. 고기를 드실 때 깻잎과 파채, 양파와 무쌈을 넉넉히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비율이 올라갑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호두와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소포장으로 구입해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치만 작은 통에 덜어두면 산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나물이나 샐러드에 생으로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향을 즐기세요. 올리브유는 볶음과 구이에 쓰되 병이 크다면 2병으로 나눠 빛이 닿지 않는 찬장 안에 보관해 주세요. 뚜껑을 열고 닫는 횟수가 많을수록 공기가 들어가 산패가 빨라집니다. 과일은 당도가 높아도 섬유질이 풍부한 종류가 좋습니다. 사과와 배, 베리류를 한 끼 후에 반 컵 정도 드세요. 과일 주스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통으로 씹어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은 채취 관리의 가장 쉬운 비결이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시간표를 정해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을 마시고 오전 10시쯤 한 컵, 점심 전이나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후 한 컵으로 나누면 부담이 적습니다. 취침 전에는 야간료를 피하기 위해 양을 줄이되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아주 작은 모금으로 입안을 적셔주세요. 차를 즐기시는 분은 연한 보리차나 현미차, 우롱차를 추천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진한 녹차나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보충으로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마름이 심하면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사탕을 이용해 침을 유도하면 구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채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며 염증 반응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자기 전 이 시간에는 과식과 과음을 피하세요. 특히 늦은 밤에 기름진 야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냄새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후 늦게 줄이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연한 허브차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채취 관리에 가려진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오르고 땀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땀이라도 긴장한 상태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루 3번만 해보세요. 숨을 코로 4박자에 들이쉬고 6박자에 길게 내쉽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한결 순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채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땀 냄새도 있고 어린아이의 우유 냄새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생기는 냄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주변이 더 편안하도록 돌보는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은 씻고, 먹고, 자고, 숨쉬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채취의 핵심 원인은 피부 지질이 산화되며 생기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결도 산화와의 거리 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에서는 채소와 통곡물, 신선한 기름과 견과류, 과일을 꾸준히, 물은 시간표를 정해 조금씩 자주, 샤워는 부위를 의식하고 순서를 지키며 세정과 보습을 함께, 세탁은 부분 세정과 충분한 헹굼, 햇볕과 바람으로 마무리, 집은 하루 2번 공기를 갈아주고 신발과 침구는 주기적으로 관리, 수면과 스트레스를 다독이고 운동으로 순환을 살리기, 의심되는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기.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채취는 어느새 우리의 편이 됩니다. 어느 이른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니 손주가 먼저 달려와 안긴다고요. 냄새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귀 뒤와 목 뒤를 의식적으로 닦는 습관을 들이거나 매 끼니 깻잎 한 장을 추가하거나 오후 3시에 물 한 컵을 정해두거나 침구에 햇볕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든든 100세는 여러분의 100세 건강과 자신감을 함께 지키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깨끗한 채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든든 1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